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요즘 주변에서 카톡으로 사기당했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피해들 대부분이 사실은 미리 막을 수 있는 피해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 방법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지금 안 끄면 큰일 납니다 라는 표현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카카오톡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켜져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이 바로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카카오톡에서 반드시 꺼야 할 보안 설정 2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었나요? 대부분 전화로 걸려와서 검찰청입니다. 은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기꾼들도 시대에 발맞춰서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전화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카카오톡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로 걸려오면 우리가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하고 경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로 오면 어떨까요? 마치 아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느껴지죠. 게다가 카톡에는 프로필 사진도 있고 이름도 있으니까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기 수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인 사칭형입니다. 갑자기 카톡으로 어머니 저예요. 핸드폰을 바꿔서 번호가 바뀌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해요 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 우리 자녀와 비슷한 이름이나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속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택배 사칭형입니다. 택배가 도착했는데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상한 링크를 보내요. 그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 당첨형입니다. 축하합니다. 고객님이 5호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상품 수령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죠. 이런 사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사기꾼들이 우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카카오톡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우리 전화번호만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카카오톡의 어떤 기능 때문입니다. 그 기능이 바로 오늘 우리가 꼭 꺼야 할 첫 번째 기능입니다. 카카오톡에는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내 전화번호를 아는 누구나 나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로 추가하면 내 프로필 사진, 내 이름, 내 상태 메시지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사기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기꾼이 어떤 방법으로든 어르신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그 번호로 검색해서 어르신을 친구로 추가합니다. 친구로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은 어르신의 프로필을 보고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고 대략적인 나이와 성별, 이름을 보고 성씨와 학년, 상태 메시지를 보고 취미나 관심사, 가족관계,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기꾼은 더욱 정교한 사기를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씨 어르신 하면서 친근하게 접근하거나 어머님, 손자 철민이에요 하면서 가족을 사칭하기도 해요. 더욱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어르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를 친구로 추가했다는 알림도 없고 내 정보를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죠. 그러다가 갑자기 카톡 메시지가 와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꺼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나를 친구로 추가하려고 해도 친구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뜨게 됩니다. 내 정보를 볼 수도 없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끄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세요. 1단계 먼저 카카오톡을 열어주세요. 평소에 카톡을 여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앱을 터치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2단계 카톡이 열리면 화면 맨 아래쪽을 보세요. 여러 개의 메뉴가 있을 거예요. 친구, 채팅, 샵, 더보기 이런 메뉴들 말이에요. 이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3단계 더보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오른쪽 위쪽에 톱니다 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이게 바로 설정 버튼입니다. 이 톱니다 바퀴를 눌러주세요. 4단계 설정 화면이 열리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항목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혹시 잘 안 보이시면 화면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5단계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누르면 또 다른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친구 관리라는 항목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6단계 친구 관리 화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서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이라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7단계 이 항목 오른쪽에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스위치가 노란색 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이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세요. 8단계 스위치를 누르면 회색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능이 꺼진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이제부터는 내 전화번호를 아는 낯선 사람이 나를 친구로 추가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보안 설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꺼두세요. 혹시 그럼 새로운 친구는 어떻게 추가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과는 직접 만나서 QR코드로 친구 추가를 하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추가하면 됩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해요. 첫 번째 설정을 끝내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프로필 정보 노출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카카오톡 프로필에 어떤 정보들을 올려두고 계신가요? 가족 사진, 손자, 손녀 사진, 아니면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해준 밥 맛있어요. 같은 상태 메시지? 이런 정보들이 사기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정보들을 보고 어르신에 대해 많은 것들을 추측해요.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에 손자 사진이 있고 상태 메시지에 철민이 생일 축하해라고 되어 있다면 사기꾼은 어머님 철민이에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새 번호로 연락드려요 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손자가 맞나? 라고 의심을 덜하게 되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상태 메시지에 오늘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라고 되어 있다면 사기꾼은 어머님 다리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좋은 병원 소개해드릴게요 라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올린 프로필 정보들이 사기꾼들에게는 사기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제한해야 해요. 카카오톡에서는 이런 정보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멀티 프로필 만들기. 멀티 프로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프로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용 프로필, 친구용 프로필, 모르는 사람용 프로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 프로필에는 아무 정보도 넣지 않고 가족용 프로필에만 가족 사진과 개인적인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기본 프로필만 보게 되니까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어요. 멀티 프로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카카오톡을 열고 더보기 탭을 누르세요. 2단계 메뉴에 내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보일 거예요. 내 이름 옆에 작은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세요. 3단계 여러 옵션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멀티 프로필 만들기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4단계 프로필 이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용, 지인용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5단계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설정하세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정보를 넣지 마시고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넣으세요. 6단계 만들기를 완료하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프로필 공개 대상 설정.
이 방법은 프로필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카카오톡 설정 툴입니다. 마키우로 들어가세요. 2단계 개인정보 보호를 누르세요. 3단계 프로필 정보 제공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누르세요. 4단계 여기서 전체 공개, 친구 공개, 나만 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나만 보기나 친구 공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단계 만약 친구 공개를 선택했다면 그 아래에 친구 범위 설정이라는 항목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만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설정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내 프로필 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핵심적인 보안 설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몇 가지 더 안전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 끄기.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미리 보이죠? 이것도 보안상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핸드폰 화면을 보고 메시지 내용을 읽을 수 있거든요. 이를 끄는 방법. 카카오톡 설정 알림 메시지 미리 보기 끄기. 잠금 기능 사용하기. 카카오톡 자체에 암호를 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내 핸드폰을 만져도 카톡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설정 방법. 카카오톡 설정, 개인정보부 카카오톡 잠금 암호 설정, 자동 로그인 해제. 다른 기기에서 카카오톡에 로그인했다가 로그아웃을 깜빡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이상한 링크 절대 누르지 않기. 카톡으로 오는 링크들 아무리 친한 사람이 보냈다고 해도 의심해보세요. 특히 긴급, 당첨, 확인 같은 단어가 들어간 메시지와 함께 온 링크는 더욱 조심하세요. 이렇게 설정을 다 끝내셨다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1. 가족에게 부탁하기. 가족 중 한 분께 부탁해서 내 프로필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보세요. 내 사진이 보이나요? 내 상태 메시지가 보이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확인 방법 2. 다른 기기로 확인하기. 만약 다른 핸드폰이나 태블릿이 있다면 그 기기에서 카카오톡으로 내 전화번호를 검색해보세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잘 설정하신 것입니다. 확인 방법 3. 설정 재점검. 지금까지 설정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끄기, 프로필 공개 범위 제한하기, 멀티 프로필 만들기. 실제로 이런 설정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당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례 1. 손자 사칭 사기. 경기도에 사시는 김할머니 78세는 어느 날 카톡으로 할머니 저 민수예요. 핸드폰을 바꿔서 번호가 바뀌었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프로필을 보니 손자와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진짜 손자인 줄 알고 대화를 계속했대요.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계좌번호를 보내더래요.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3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나중에 진짜 손자에게 확인해보니 사기였던 거예요. 이 사기가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할머니의 카톡 프로필에 손자 이름이 상태 메시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기꾼이 그걸 보고 손자를 사칭한 것이죠. 사례 2. 택배 사칭 사기. 부산에 사시는 박 어르신 65세은 카톡으로 택배가 도착했는데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링크를 눌렀더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왔고 별 생각 없이 입력하셨대요. 그 후 며칠 뒤부터 온갖 스팸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르신 명의로 퇴출까지 신청된 것을 발견했어요. 사례 3. 이벤트 당첨 사기. 대구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70세는 축하합니다. 삼성전자 냉장고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라는 카톡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서 링크를 눌러보니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더래요. 배송비만 5만원 결제하면 냉장고를 보내드린다고 해서 카드 정보를 입력했는데 그 후 카드로 여러 번 결제가 되어서 총 200만원의 피해를 보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했고 개인정보를 악용했다는 점이죠. 그럼 이제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심하기. 아무리 친근한 말투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일단 의심해보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 링크를 누르라는 내용이 나오면 더욱 조심하세요. 직접 확인하기. 가족을 사칭하는 메시지가 왔다면 그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너 방금 카톡 보냈니?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진짜라면 확인해 줄 테고 가짜라면 그런 메시지 보내지 않았어요 라고 할 거예요. 링크 절대 누르지 않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물론이고 아는 사람이 보낸 링크라도 의심스러우면 누르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링크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 절대 주지 않기. 카톡으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걸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정당한 기관이라면 이런 정보를 카톡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상의하기.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기능 끄기. 카카오톡 설정, 개인정보보 친구관리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끄기. 프로필 정보 노출 제한하기. 멀티 프로필 만들기 또는 프로필 공개 범위 제한하기. 의심스러운 메시지 대처법. 일단 의심하고 직접 확인하고 링크 누르지 않기. 이런 설정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추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프로필 사진을 마음껏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조금의 불편함과 우리의 안전,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요즘 사기 수법들은 정말 교묘해졌습니다. 예전처럼 검찰청입니다, 은행입니다 하고 뻔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마치 정말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똑똑해져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설정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기 피해를 9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통로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혼자만 아는 것보다는 주변 어르신들, 가족들과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특히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꼭 알려드리세요. 이런 설정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더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로서로 지켜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카카오톡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설정 위치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정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이 언제 켜져 있었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설정이 초기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혹시 카톡으로 이상한 메시지가 오거나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께 문의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신중한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어르신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배우셨어요. 기술에 대해 배우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저의 인생친구 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나면 빠르게 알려드리고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려운 기술 용어들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설정을 바꿔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함께 설정을 바꾸시거나 영상이 끝난 후에라도 꼭 해보세요.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루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러다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정부도, 경찰도, 카카오도 여러분을 100% 지켜줄 수는 없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고 안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도 더욱 열심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디지털 기술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를, 그리고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사기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 저희 인생친구TV는 언제나 어르신들 편에서 어르신들의 든든한 디지털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